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김유정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시간 자정, 바로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미국 상하원 의회 청문회에 나섭니다. 2월 FOMC 직후에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무려 디스인플레이션을 15차례나 언급하면서 시장의 기대감을 높였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률 둔화폭은 작아졌고요. 최종 금리 수준은 한 달 전에 비해서 크게 상승한 상황입니다. 과연 파월 의장은 오늘 청문회에서 3월 금리 인상폭에 대한 힌트와 디스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내놓게 될까요? 전 세계의 눈이 미국의 통화 정책에 주목되고 있는 현 상황 속에서 그 결과를 기다리면서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와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기분 좋은 화요일 천명 마스터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또 한 주 만에 찾아뵙겠습니다. 자, 3월 달에 가장 또 중요한 변곡점의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상하원 의회에서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겠죠. 어떤 발언을 쏟아낼지 사뭇 시장이 긴장을 많이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어떻게 됐든 상승이 됐든 하방이 됐든 결과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거기다 또 이어져서 내일 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또 잠재 있습니다. 비농업군, 그다음에 베이지북, 그죠? 자, 어떻게 됐든 이번 주 금요일까지 쭉 상당히 좀 데이터를 보면서 정확히 맥점을 찝으면서 투자 전략을 짜 나가야 될 한 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먼저 내동매매하지 마시고요. 파월의 말처럼 데이터 반드시 확인하시고 안정적인 매매를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준비 많이 해왔고요. 잠시 후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알찬 정보, 또 똑똑한 정보 제공해 드리도록 약속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자정을 기점으로 시장에서는 정말 중요한 지표들과 일정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오늘 더욱더 함께 하셔야 될 이유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바로 노란톡 함께 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이후에도 장 이후에도 끊임없이 교육과 시장 상황들을 점검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바로 샵 0082번으로 1000명 두 글자 보내주시거나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주시면 더욱더 빠르게 함께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저희 방송도 함께 하시고 노란톡에도 함께 들어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이슈들, 오늘의 글로벌 핫 이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입니다.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상하원 의회 연설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6월 CNBC는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을 낮추면서 동시에 경제를 위축시키지 않으려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상하원 의원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뉴스입니다. 지난해 7월에 역전된 후 줄곧 마이너스를 유지해온 미 국채금리 10년물과 20년물의 역전폭이 1981년 이후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뉴스입니다. 일본 투자자들이 연초 미국채를 대거 매입했지만 향후 수요 약화의 우려가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다수의 투자자가 미국 채권을 매각한 이력이 있는데요. 최근 미 국채 금리가 10여 년 만에 최고치까지 오르면서 지난해와 같은 채권 매각 재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뉴스들을 하나씩 점검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 천명 마스터와 함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마스터님, 먼저 함께 첫 번째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프닝에서도 말했지만 오늘 자정이죠. 24시에 파월 의장의 의회 통화정책 보고 일정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2월 초에 파월 의장이 딥스 인플레이션을 언급하면서 좀 미국 시장의 상승을 주도했지만 그 이후에 발표되었던 물가 지표들이 그 같은 발언을 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발언을 기점으로 나스닥 시장에서는 좀 어떤 방향성이 좀 생길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자, 일단은 뭐 지난주에 제가 이제 어떤 시나리오, 파월이 어떤 발언할 그 시나리오를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그거에 벗어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 디스플레이션하고 이제 금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종 금리를 얼마까지 올리겠느냐. 물론 이제 누구도 다 알고 있는 상황이죠. 자, 12월보다 3월 달에 분명히 최종 금리 터미널 레이트라고 그러죠. 최종 금리는 무조건 올릴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에 놓여 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자, 디스플레이션 그죠? 자, 저번에 얘기한 데 디스이즈 인플레이션이에요. 디스플레이션이 아니다. 그래서 결국엔 2월 2일 지나고 나서 시장에 너무나도 이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들이 너무나도 좋게 나와버렸죠. 너무나도 좋게 나오면서 시장이 완전히 급반전을 해버린 거예요. 1월 달하고 너무나도 다르게 3월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 그래서 오늘 이번 주는 상당히 또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어떻게 됐든 파월이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는 무조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얘기를 쏟아낼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역으로 따지면 의회잖아요. 상원. 상당히 높은 그런 기관이잖아요. 그죠? 자, 거기에서 민주당이 어떻게 나올까가 저는 상당히 의문스러워요. 파월도 긴장을 많이 하고 준비를 나름대로 많이 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자, 연준은 물가를 잡아야 되잖아요. 인플레이션, 그 지상 가지고 최대 목적이기 때문에 자, 연준은 항상 드리는 말씀. 자, 정치로부터 자유로워야 되고 중립적이어야 된다. 독립기관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별개죠. 우리나라는 없는 기관이지만. 자, 어쨌든 그래서 자기만의 어떤 피력을 분명히 할 거다. 결국엔 계속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 숫자 2%가 보일 때까지 강력한 통화 정책을 강구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피력을 할 것 같고요. 자,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뭐예요? 최종 금리죠. 자, 오른쪽 보시면 어떠죠? 12월 달에 점도표예요, 점도표. 자, 19명의 이제 연준 위원들이 여기 참석하는 회의 참석자들이 자, 여기다가 점 하나를 다 찍을 거예요. 그죠? 방점이죠. 이게 방점이죠. 어디에다 찍을 것인가. 이게 방점인데. 자, 그럼 제일 위에 6.0은 아직 안 찍었어요. 그럼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위에 하나가 될지 두 개가 될지 최소한 하나 이상은 찍을 여지가 충분히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시장에서 뭐 7%, 8%까지도 얘기가 나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6%대에다가 점을 한번 찍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근데 연준이 6%까지도 바라볼 수 있겠구나 하면서 시장에서는 엄청난 회오리가 몰아칠 수 있겠죠. 자, 그러나 파월은 이번 의회 발언 때 0.50이라는 얘기는 꺼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작년 12월, 올 2월에 0.25. 자, 디스플레이션 언급을 하면서 자, 금리 인상은 좀 서서히 가면서 대신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유지를 하겠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그 말에 대해서 다시 0.5로 돌아간다. 그럼 어떻게 돼요? 가뜩이나 시장에서 연준을 안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니네들이 여태까지 1년 동안 뭐 자이언트 스텝을 4번이나 밟으면서도 전혀 개선된 게 없는 건데 결국에 니네들이 갑자기 어떤 위기감 느껴서 행위를 0.2로 2번 올린 거 아니냐. 그럼 아싸리 그때 그냥 0.5로 올려버렸으면 지금 같은 사태는 안 오지 않았겠느냐는 반문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됐든 0.25에서 0.5 가기는 상당히 쉽지 않겠다. 단 예외는 있습니다. 자, 3월 21일, 22일 날 3월 FMC 회의가 있죠. 그 전에 봐야 될 지표들이 상당히 많아요. 고용 관련 CPI 그런 것도 베이지북이죠. 자, 근데 예상보다 또 저번 달하고 동일하게 비슷하게 나와준다면 어떻게 돼요? 0.5도 다시 한번 부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오늘 자정이 되면 상원 회의에서 파월이 연설을 하고 그 다음에 8일 날 또 하원으로 넘어가죠. 자, 하원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보는 지표가 하나 생겼어요. ADP. 내일 밤에 발표하죠, 이게. 그죠?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자, 저번 달에는 106K였어요. 예상은 200K로 나옵니다. 거의 더블이죠, 더블. 그죠? 자, 이렇게 되면 또 이게 작년으로 회귀하는 경우예요. 뭐 최악의 경우 4월 달로도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때요? 4월 달보다 수치가 더 좋아요. 4월 달에 188K밖에 안 됐는데. 그죠? 자, 그러면 결국에 연속성 상에 있죠. PC부터 해가지고. PC도 상당히 또 과거로 작년으로 회귀를 했고 이것도 계속 연속성 상에 있다면은 이거 보고 파월은 어떻게 돼요? 하원에서 회의를 할 때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더 강도 높은 센 발언을 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른쪽에 보시면 이거 이제 CME 패드 워치인데 0.25가 70%예요. 거의 지금 막 2주 정도 계속 확고한 경우고 그다음에 이제 0.50. 0.50이 지금 20-30% 내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은 0.25가 대세지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들이 저번 달하고 거의 변한 게 없다. 그러면은 급선회를 해서 어떻게 FOMC 회의록에 가로가 있겠죠. 거긴 금리가 나오겠죠. 거기다 기입을 하겠죠. 그것만 남겨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0.5에서 갑자기 지우개로 지우고 야, 안 되겠다. 0.50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나스닥 그러니까 3대 지수가 상승으로 가기에는 아직은 조금은 무리수가 있다. 여기에 봐서 또 금리가 또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런 거로 봤을 때는 조금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직은 좀 따끈따끈한 주식시장은 아니다라고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이슈와 관련해서 미국 시장 바로 상승세로 돌아서기에는 어렵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한번 두 번째 이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국채 수익률의 역전폭이 1981년 이후 최대폭으로 경신했다는 뉴스죠. 올해 들어서 이 역전폭이 점차 더 확대되고 심화되고 있는데요. 네, 마스터님, 미국 선물 시장에서는 이런 금리 역전폭 점차 확대되고 있는 이런 현상이 좀 어떤 영향을 계속해서 줄까요? 그러니까 경제라는 게 항상 그렇잖아요. 과거 데이터를 이제 수학 공식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레퍼런스를 이제 현재 적용을 하는 건데 제가 저번 주에도 똑같은 얘기가 반복이 되는데 자, 일단 상황이 완전히 다르죠. 자, 20-30년 동안에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없었고 지금 인플레이션이 지금 있는 상태고 일단 장단기 금리 역전이 된다는 거는 경기 침체는 무조건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단정을 짓고 싶고요. 자, 과거 1981년도 이때가 이제 그 석유 파동 2차 파동 때죠. 자, 이때 100 베이시스 포인트까지 올라갔어요. 1%가 넘게. 역대급이죠. 지금도 거의 근접해 있는 상황. 그죠? 자, 그럼 언제까지 이게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지속될 것이냐가 이제 퀘션이에요. 자, 저는 이제 시장에서 6월 달까지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 1월 달에 우리가 과거를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왜 1월 달부터 주식 시장에 상승을 했느냐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왜? 3월 달까지 금리 인상을 하고 안 올린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어떻게 돼요? 갑자기 바뀌었죠. 그러면서 2월 달에 금리가 다시 원 상태로 회복해서 거의 5%, 그죠? 2년물 5% 근접해 있고, 저 10년물도 4%까지 근접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에 예상이 빗나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언제 경기 침체가 오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겠죠. 저는 6월까지는 일단 온다고 보고 있고요. 그죠? 6월까지 일단 금리 일단 오고, 자, 과거 사례 닷컴 버블이나 글로벌 금융위기, 그다음에 지금 석유 2차 파동 때를 보면 보통 6개월 있다가 경기 침체가 왔어요. 그럼 결론은 뭐예요? 올 연말에 경기 침체가 올 수 있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연준에서 올 연말까지 금리 인하 없다는 얘기가 바로 여기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안 한다면 내년에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경기 침체는 온다. 왜? 장단기 금리 역전 때문에.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과거로 한번 볼게요. 7월 달 이게 왼쪽이 2년 10년이에요. 오른쪽이 3개월 10년물인데 자, 이것도 상황이 3개월물은 연준이 바라보는 시장이고 그다음 관점이고 또 왼쪽은 시장이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자, 어떻게든 7월 달부터 계속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지속이 됐단 말이에요. 돼 왔는데 물론 올해 들어서 조금 이제 빠졌죠. 자,
자, 빠졌죠. 그죠? 이게 10년물입니다. 빠졌지만 결국엔 3월 달에 갑자기 4월 달로 다시 4%로 올라가 있는 상황. 그죠? 여기도 똑같아요, 지금 상황이.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보면서 상당히 연준이나 시장이 염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장은 뭐 경기 침체 없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연준은 아니에요. 경기 침체에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심화되는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경기 침체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마지막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이슈는요.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일본 투자자들이 코로나19 이후에 무려 210억 달러 규모의 해외 채권을 사들였다고 합니다. 최근 몇 년간 이 미국채 시장을 뒷받침한 건 한마디로 연준과 일본 투자자들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연준에 이어서 일본마저도 이 국채 매입에서 발을 빼게 된다면 사실 이 미국의 시중 금리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우리 마스터님께서는 어떻게 의견 좀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이게 좀 조금은 염려스러운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결국에는 이제 매도를 이제 일본 투자에 던진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 어떻게 했든 일본은 어때요? 아직까지도 제로 금리죠. 물론 이제 10년물에서 0.25를 올렸지만 그래도 뭐 티도 안 나죠, 별로. 자, 근데 미국은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지금 4.75%까지 올렸단 말이에요. 단기, 장기 금리가 다 영향을 받고 있죠. 자, 그럼 어땠습니까?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일본 입장에서는 금리가 오르니까 이걸 갚으려면 부담이 생기잖아요. 이자가 높아버리니까. 그러니까 자꾸 지금 매도 폭탄을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시장에 미국 국채 금리가 남아 돌겠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역으로 따지면 시장이 공포스럽게 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한간에 또 얘기가 뭐냐면 자, 작년부터 지금 연준도 지금 되게 적자가 심해요. 돈을 너무 빌려줘 버려 갖고. 그죠? 그래서 대차대조표로 뭐 축소한다, QT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자, 그럼 빨리 돈을 회수를 해야 되겠죠. 적자를 만회를 해야 되잖아요. 미국 연방도 지금 적자가 심해서 뭐 디폴트까지 나오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조금 염려스럽게 좀 봐야 돼요. 만약에 시장에 자꾸 뭐 이 국채가 돌아다니면 딱 국채 반응을 또 저 연방에서 또 해야 되잖아요. 풀어야 되잖아요. 이런 복합적인 관계가 생기면 어때요? 떠돌이 국채가 많이 생기면서 전 세계 글로벌 위기가 또 올 수 있는 상황이 또 벌어질 수 있겠다. 그래서 요거는 좀 예의주시하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매주 나와서 이런 핫 이슈가 생기면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번 마지막 세 번째 이슈는 특히나 예의주시해야 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저희 방송 이후에도 끝까지 이러한 중요한 글로벌 핫 이슈 챙겨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1000명 마스터의 노란톡방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으로는요. 오늘 이번 주부터 새롭게 생긴 코너입니다. 바로 마스터들의 해외 선물 매매 일지 공개 시간인데요. 2월 한 달간의 해외 선물 매매 일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1000명 마스터님의 해외 선물 매매 일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2월 1일부터 10일까지 항생과 골드에서 각각 마이너스 74, 마이너스 91틱의 손실이 있었지만 S&P 500과 오일, 나스닥에서 각각 80틱, 14틱, 120틱의 수익을 내주시면서 총 3.6%의 수익을 내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그 다음 일정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월 13일부터 2월 17일 사이에 홍콩항생, 골드, S&P 500, 오일, 나스닥 거래에서 80틱, 57틱, 40틱, 13틱, 무려 276틱의 수익을 내주시면서 총 수익률 31% 기록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2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의 매매 일지입니다. 총 25%의 수익 내주셨는데요. 홍콩항생에서 108틱, 골드에서 19틱, S&P 500에서 38틱, 오일에서 20틱, 나스닥에서 198틱의 수익 실현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총 누적 수익은 59.6%를 기록하면서 총 898틱의 수익 챙겨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2월 한 달간 1000명 마스터의 매매 일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그럼 하나씩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우리 먼저 이 2월 첫 번째 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때는 좀 이렇게 드라마틱한 좀 시나리오가 써 있습니다. 홍콩 항생과 골드에선 손실이 났지만 그 외 상품군에서 굉장히 높은 수익률 내주시면서 3.6%, 특히나 나스닥에선 무려 120틱의 수익을 내주셨는데요. 한번 어떤 전략이 있었고 어떤 매수 포지션 잡으셨는지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한 몇 번 정도 제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근데 제가 항상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자, 차트만 보고 어떤 투자 전략을 짜시면은 상당히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자, 1차적으로 우리가 시향을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시향 본다고 해서 시향이 또 100% 맞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참고만 할 뿐인 거죠. 자, 전체적으로 크게 보시는 거예요. 시향이라는 거. 제가 지금 드리는 시향. 자, 넓은 그림으로 오늘은 상방으로 가겠다. 아니, 하방으로 가겠다.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건데 그걸 가지고 매매 바로 뛰어든다. 그럼 100% 매동, 내동 매매밖에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달러 인덱스 리얼 시향을 보고 매매를 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리얼 매매를 보고 제가 수익을 냈고요. 자,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상품을 5가지를 지금 투자를 하고 있어요. 자, 왜냐하면 이것도 여러분들 탄력적으로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자, 오늘 예를 들어서 나스닥을 오늘 매매를 하고 싶단 말이에요. 투자를 한번 해보고 싶단 말이에요. 자, 기회가 나오지 않는 자리면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품이 한정이 돼 있어요. 한정이 돼 있다 보면 하나만 삘이 꽂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50대 50 오히려 또 오히려 손실이 더 클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5개 상품을 골고루 보면서 수익을 내낼 수 있는 그게 바로 안전적인 투자다. 그래서 이 1000명이 투자하는 게 바로 그 전략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홍콩 항생 골드가 좀 손실을 볼 수밖에 없었어요. 왜? 제가 신이 아닌데 다 맞출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인간이니까. 그죠? 그래서 다행히 그거는 손실을 봤지만 나머지 상품들에 대해서 제 기법대로 수익을 안정적으로 낼 수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 노란톡에 그죠? 자, 노란톡에 들어오십시오. 제 기법 매번 소개시켜 드리는 거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더 화면 잠깐만요. 또 한 가지 있고. 자, 그다음에 오늘 제가 또 보너스입니다. 보너스. 예, 보너스로 자, 이제 제가 기법 필살기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또 보너스를 하나 더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중에 왕초보인 분도 계시고 공부를 열심히 지금 해보려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죠? 자, 어떻게 또 수익은 내고 싶은데 겁이 나죠. 내가 지금 기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수익을 내야 될 거야?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나름대로 한 달 동안 연구를 해가지고 제 머릿속엔 있죠. 27년 동안 해왔던 거니까.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 왕초보 분들한테 쉽게 전달할까? 고민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전달력이 떨어지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기법을 오늘 또 만들었으니까 이것도 노란톡, 저부터 12시 전까지 들어오시면 더블로, 그죠? 자, 1+1입니다. 2개 드릴 테니까 들어오셔갖고 혜택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까지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에 매매일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좀 알 수 있었던 중요한 포인트는 일단 시장에서는 시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상품을 골고루 수익을 내야 하는데 여기에 있어서 우리 1000명 마스터님만의 좀 이 중요한 기법서 오늘 바로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받아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셔야지 지금 바로 노란톡 입장에서 이 모든 기법서 받아갈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스터님, 두 번째 좀 매매 일지까지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매매 일지에서는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마스터님께서 굉장히 좀 기쁘셨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나스닥도 276틱의 수익이 나왔고요. 항생도 골드도 S&P 500도 오일도 정말 골고루 좋은 수익 내주시면서 총 31%의 수익률을 정말 짧은 기간 안에 내주셨어요. 이때는 좀 어떻게 매매 전략을 좀 세우셨는지 궁금한데요.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은 저는 이제 투자를 할 때 이제 나스닥과 같이 비교해서 보는 차트가 있어요. 그 차트가 이제 다른 사람은 틀립니다, 저는. 그러니까 뭐 제가 잘난 게 아니고 보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자, 시청 팁을 좀 드릴게요. 뭐 우리 시청자들이 나스닥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죠? 뭐 S&P하고 다우보다는. 그죠? 좀 낯선죠. 자, 그럼 나스닥을 볼 때 띄우는 차트가 두 개가 더 있다. 뭐냐?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가 S&P입니다. S&P. 그 다음에 다우예요. 야, 세계는 3대 지수죠. 방향이 같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스닥은 변동폭이 상당히 심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 반면에 어때요? 다우하고 S&P는 변동폭이 그렇게 크지 않으면서 방향은 같으면서 실시간적으로 우리가 보면서 어떤 대응을 빨리빨리 해나간다는 거예요.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어때? 뭐 순식간에 뭐 500틱, 600틱 빠져버리면 어디 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호가창이 어디 있는지. 그렇죠? 그렇게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자, 리스크가 있어도 우리가 충분히 어떤 방향성만 맞아준다면 어떻게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세 개를 동시에 띄우면서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 기법, 6.25 전쟁선 매매 기법이죠. 자, 1번 달러 인덱스 확인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RSI, MACD, 그죠? 그렇게 확인해서 수익을 안정적으로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아무리 좋은 매매 기법도 말이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 운이 솔직히 좀 따라줘야 돼요. 이게 스텝 1부터 스텝 4가 쉬운 건 아닙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게 짝짝 맞아주면 정말 해피하죠. 근데 제가 둘째 주는 너무나도 잘 맞아가지고 너무 기쁜 한 주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법대로만 여러분 열심히 배우시면 저보다 더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둘째 주에 나스닥 매매 전략 살펴주셨는데요. 정말 이 기법서 지금 바로 꼭 공부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노란톡 들어오셔서 바로 기법서 오늘은 1+1으로 바로 제공해드린다고 하니까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함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두 번째 주가 너무 수익률도 좋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홍콩 항생지수 티카치가 또 두 번째로 높거든요. 어떻게 좀 전략을 세우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렇게 시청자분들께서 뭐 항생지수 같은 경우에는 많이 좀 시도를 하고 싶으실 것 같아요. 우리 천명 마스터님만의 좀 항생 전략 뭐가 있을까요? 네. 자, 일단은 뭐 아까 이제 스텝 1부터 스텝 4인데 자, 진입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게 일봉을 먼저 보셔야 돼요. 일봉. 자, 우리가 주식하고 이거하고 매매 스타일이 완전히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먼저 일봉을 확인하고 나서 일봉에 대해서 자, 내가 그러면 이제 지지선이 있고 저항선이 있겠죠. 그죠? 지지선, 저항 라인을 정확히 확인하고 그다음에 대응을 좀 해놔야 되겠다. 자, 여기서도 제 기법이 바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2월 달 거를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자, 2월 달은 제가 하방을 계속 봤던 이유는 자, 일봉상 보면 자, 일단 RSI가 매도로 나와줬죠. 그죠? 이게 2월 달, 2월 1일이에요. 그다음에 어떻게 돼? MAC도 바로 매도의 시그널이 나와줬죠. 각도가 서로 꺾여준 상태고 상당히 이게 35도 이상 꺾여야 안정적인 어떤 매도의 시그널을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꺾여 있었고 자, 그다음에 5일 이평선이 항상 매도일 경우는 상단선에 있어야 된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꺾이는 각도가 이 꺾이는 기울기가 좀 이렇게 완만한 것보다는 조금 각도가 좀 꺾여줘야 돼요. 이것도 35도 이상. 자,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자, 데드 크로스가 나와주죠. 데드 크로스. 자, 데드 크로스가 나오면서 어떻습니까? 데드 크로스라는 건 뭐예요? 자, 일단 20일, 이게 이 20일 이평선이라는 건 한 달의 평균치잖아요. 그죠? 한 달 동안의 평균치가 떨어졌다는 거는 대세 하락장으로 갈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걸 또 우리 시청자분들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자, 일단은 그 세력가라고 그러죠. 세력가들은 장기 이평선까지 가려고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2월 한 달 동안 계속 하락장이 이어졌죠. 그 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바로 여기 밑에서 근거를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 밑에가 200, 이 이평선이 여기에 걸쳐져 있었어요. 자, 200이 이평선이 많이 뚫렸으면 어떻게 돼요? 더 하락장이 이어지겠죠. 근데 200 딱 보세요. 3월 딱 되니까 200일 이평선 저항을 받아서 올라가잖아요. 자, 그죠? 자, 요런 기법들이 제 기법서에 다 묻어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뭐든지 이론에 근거하지 않은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연륜이 또 묻어놔야지. 이렇게 이런 것들이 설명이 가능한 거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여기서 팁을 드리면 자, 요런 이제 이평선 자체가 지지면서도 저항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시면서 여기 지지 저항선을 확인하시면서 그날의 어떤 매매 전략을 짜 나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다. 항생.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항생 선물 리뷰해 주시면서 우리가 이평선을 통해서 매매 전략 세우는 방법까지 살펴주셨습니다. 그렇다면요, 마스터님, 계속해서 또 평소에 S&P 500 전략도 많이 봐주셨는데 우리 지금 2월 내에서 지금 3주 내내 S&P 500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좋은 전략, 좋은 수익 갖고 가고 계시거든요. 우리 S&P 500까지 전략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자, S&P도 뭐 제가 기법이 딱 동일한 거기 때문에 자, 이걸 또 우리 시청자분들 아셔야 돼요. 자, 세상에 얼마나 많은 기법들이 많이 존재합니까? 그러니까 믿고 하셔야 돼요. 믿고. 자, 안 믿고 하면은 자꾸 있잖아요. 기법하고 엉뚱한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뭐 저도 때로는 제가 쓰면서도 제가 신뢰를 못할 때가 가끔 있긴 있어요. 왜? 장이 생각처럼 안 움직여줄 때도 있죠. 자, 그래도 믿고 가셔야 된다는. 그러면 여기도 동일한 거예요. 그 항생이랑 동일하게 어떻습니까? 여기 밑에 보시면 자, 2월 한 초까지만 해도 그렇게 시장이 그렇게 여기 매집이 계속 이러면서 방향 모색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죠? 방향 모색을 못했는데 오히려 이런 장이 더 안정적인 거예요. 왜? 자, 일단은 아까 1월 달에 이제 요게 시향으로 좀 돌아가서 1월 달에 어떻습니까? 금리가 10년 금리가 3.3%까지 떨어졌었죠. 자, 그러면서 2월 달이 되면서 2월 1일이 지나면서 갑자기 이제 틀어 올린 거예요. 계속 CPI 등등 안 좋게 나오면서. 그래서 여기서 제가 힌트를 본 게 금리의 상승, 그다음에 다시 달러 인덱스의 재상승.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상방으로 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겠구나. 그렇게 봤고 여기서 4,200 라인이 이 피보나치, 제가 좀 뭐 여기 피보나치 좀 보여줄 수가 없는데 4,200이 강력한 저항대를 형성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속적으로 3월까지, 2월 28일까지 계속 매도의 어떤 시그널을 보면서 수익을 계속 낼 수 있었고요. 그리고 RSI 이제 일봉에서는 RSI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MACD예요. MACD가 뭐예요? 추세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여러 가지 추세를 이제 보여주는 보조 지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27년을 써보니까 이게 제 신뢰도가 높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 기법이 아니더라도 이것저것 추세, 그러니까 보조 지표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모멘텀 지표가 있고 추세 지표가 있고 여러 가지 있죠. 자, 근데 딴 거 보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뭐예요? 추세, 방향을 보고 매매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방향만 보는 그런 보조 지표만 활용하면 되는 거지. 방향을 안 보고 장기적으로 보는 건 의미가 없어요. 자, 여러분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 주식은 뭐 장기적인 어떤 그런 보조 지표를 활용하는 건 제가 좋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나 이 해외 선물은 뭐래? 단기 트레이딩이잖아요. 단기 트레이딩. 그렇죠? 자, 여러분들 솔직한 얘기로 주식처럼 막 1년, 2년 버틸 수도 없고 상품 자체가 다 3개월 몰아내 거의다가. 그럼 3개월 안에 승부를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식에 대한 이상한 막 롱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차트 기법을 적용하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자, 추세선도 단기적으로 끝날 수 있는 추세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그 MACD를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요걸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계속 적용을 해 나가보세요. 나가보시고, 여기도 뭐 여지 없습니다. 여지 없고. 자, 여기도 보세요. 자, 이렇게 계속 이제 매집을 했죠. 이게 매집을 했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자, 똑같은 얘기예요. 데드 크로스가 나와버렸잖아요. 5일 이평선, 20일평선 뚫었죠. 자, 그리고 세력가들은 어떻게 돼요? 장기 이평선으로 가려고 하는 습성을 갖고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자, 근데 어떻게 돼요? 밑에 보세요. MACD가 추세가 계속 하방이잖아요. 안 꺾이잖아요. 그죠? 자, 그럼 하방으로 내려가겠다는 얘기죠. 어디까지? 장기 이평선까지. 그 장기 이평선이 어디다? 200일 이평선. 자, 200일 이평선 다시 말씀드려요. 200일 이평선이 꺾이거나 거기서 저항받으면 다시 상방. 뚫리면 하방. 그죠? 딱 보세요. 여기도 똑같아요. 자, 여기서 더 이상 안 내려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생명선이에요. 생명선. 나는 여기는 무조건 오늘 지켜야 돼. 자, 이 지키는 게 계속 지켜낼지 안 지켜낼지는
자, 이번 주에 판가름이 나겠죠. 아니면 다음 주에도 판가름이 날 테고. 어쨌든 판가름이 날 겁니다. 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투자의 방향을 정할 수 있는 아주 클리어한 지점이 될 수 있겠다. 빨리 여기가 해결이 되길 바라겠어요. 저도 지금 너무 좀 당황스럽고 저번 주 금요일 날 막 장대 한봉이 나왔고 이거 어떻게 되는지 좀 당황스럽긴 한데 결론은 날 겁니다. 조금만 기다리셔서 투자를 좀 클리어하게 할 수 있도록 제가 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럼 좀 빠르게 골드 전략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2주차, 3주차, 4주차에는 높은 수익률이 났지만 1주차에서는 살짝 손실이 있었습니다. 이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빠르게 들어보고 싶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때 이제 변동성이 좀 컸어요. 지금 일봉 차트 보셔도 3일 연속 약 상승으로 이제 됐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게 저는 이제 손절을 짧게 갖고 가거든요. 짧고 갖게 가다 보니까 손실을 볼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엔 뭐 손실 나간 거는 인정을 해야 되죠. 그 대신 손실을 너무 크게 잡으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손실이 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현재 시각 11시 30분 미증시 개장했습니다. 현재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 출발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주요 상품별 개장 이후 흐름, 개장 파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 차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기준 12,323선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오늘 새벽 파월 발표 전까지 이렇게 강보합, 약보합권 흔들리면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벽에 발표 이후에 변동성이 더욱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지금 개장 직후에는 저점 형성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한번 오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시 54분경에 겨점 형성하고 현재 개장과 동시에 함께 고점 형성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배럴당 80.13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봉상 최근 몇 거래일간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지만 최근 5일 상승 흐름을 이끌었던 중국 양회에 대한 기대감이 소멸되면서 어제 이어서 현재 강보합권, 약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으로 골드 개장 파동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 저점에서 반등 후 재차 하락 중인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기준으로는 온스당 1,837.5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재 뚜렷한 방향성 없이 저점 형성 후 횡보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유로 개장 파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로 같은 경우는 현재 1.0654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23시 17분경에 저점 형성하고 뚜렷히 횡보하고 있지만 뚜렷한 상방 하방 방향성은 없는 상태에서 지금 달러의 흐름이 중요하게 파악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개장 파동 확인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미증시 개장 이후 주요 상품별 개장 파동 함께 살펴봤는데요. 네, 마스터님, 그렇다면 우리 나스닥부터 좀 한 상품씩 정확한 오늘의 매매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일단 어쨌든 오늘 12시 자정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개장을 했음에도 뚜렷한 좀 모습 보여주기보다는 지금 저점을 형성하고 나서 좀 아직 뚜렷한 좀 방향성이 안 보이는데 우리 마스터 어떻게 매매 전략 좀 살펴봐야 될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뭐 자정에 이제 히든 카드가 나오겠죠. 거기서 이제 발언 때문에 시장이 상당히 요동을 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뭐 이제 잠깐 제가 달러 인덱스를 잠깐 살펴봤어요. 달러 인덱스가 지금 상승폭이 상당히 좀 높게 올라가고 있어요. 자, 역으로 따지면 또 뭐가 있습니까? 자, 달러하고 경쟁할 수 있는 통화는 뭐라고 그랬어요? 유로하고 파운드라고 말씀드렸죠. 자, 유로, 파운드, 또 엔화도 있고, 자, 유로, 파운드, 엔화가 어땠어요? 약세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 그죠? 자, 장이 열리고 나서 이렇게 어떤 이 격차가 크다는 거는 좋은 건 아니에요.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파월이 또 발언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또 시장이 변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어제 저 3대 지수, 그죠? 나스닥을 제외하고, 다우가 S&P는 조금 올랐어요. 조금. 그리고 나스닥은 조금 내려왔고. 그죠? 그만큼 눈치 보기 장세가 상당히 이어지겠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늘도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해 보여요. 지금 차트 보시다시피 뭐 장대 지금 양봉이 좀 나와 있는 상태인데, 자, 오늘은 정말 뭐 다른 날에 비해서 오늘은 정말 초단타로 매매를 하지 않으시면요, 잘못 흘러가서 원웨이에서 여러분들이 상당 시간 오늘
잠을 못 주무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정말 신중하게 매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자, 그럼 어디에서 진입을 하느냐? 저 일단 하방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방으로 가도 뭐 그렇게 하방 폭이 커 보이지는 않을 것 같아 보이고. 자, 여기 보시면 여기서 계속 매집을 하고 있죠. 요 구간. 그래서 12,360에서 12,370. 그 사이에서 강한 저항을 받는다. 그러면 거기서 짧게 수익을 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자, 이제 5분, 지금 5분봉이죠. 5분봉은 왔는데 한 번 보고 이제 저항 받아서 바로 들어가면 낭패 봐요. 적어도 두세 번은 확인을 하고 그러고 투자 전략을 짜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이상입니다. 네, 첫 번째로 나스닥 전략 함께 세워봤는데요. 오늘 하루는 좀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초단타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면 좀 신중함이 필요한 장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하방 압력이 커질 예정이기 때문에 큰 폭은 아니겠지만 12,360에서 12,370포인트까지 지지 확인 후 단기 매도하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나스닥 한번 점검해 봤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오일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중국 양회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사라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까지는 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지만 어제부터 오늘까지 좀 약보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일 어떤 좀 대응 전략 세워봐야 될까요? 자, 오일도 지금 러시아가 3월에 감산을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감산 안 하고 있어요. 오히려 증산하고 있고.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또 이제 오펙 플러스 뭐 유해가 탈퇴한다 그것도 다시 수정했고 지금 완전히 뭐 이제 정신을 못 차리는 장이에요. 못 차리는 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 자, 파월의 반이 세게 나온다 그러면 경기 침체죠. 그럼 어떻게 해요? 오일은 내려가죠. 자, 파월의 반이 세게 안 나온다. 그러면 오일은 올라가겠죠. 그럼 변곡점은 어디냐? 일봉상 봤을 때 자, 여기 122평선이 변곡점이 될 거예요. 그래서 122평선을 정확히 보시고 나서 어떤 투자 전략을 짜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매수보다는 매도인데 정확히 122평선을 한번 타치를 다시 해주는지를 보시고 분명히 매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고가 8094죠. 8094까지는 올라오기 쉽지 않아 보이고요. 자, 계속 여기서 변곡점이 8050. 이 정도까지도 한번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8050까지 한번 올라오는지. 왜냐하면 매수보다는 매도로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8050까지 올라오는지를 확인하시고 거기서 저항을 받으면 거기서 이것도 짧게요. 이거 오늘 모든 상품은 짧게 투자를 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진짜 밤샌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8050에서 저항을 받으면 매도 전략으로 수익을 창출하시기를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오늘 모든 상품은 특히나 좀 신중하고 짧게 대응해야 된다고 재차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일 같은 경우에는 매수보다는 매도 의견 주셨고요. 121 이평선 꼭 주의 깊게 확인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한번 골드 오늘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골드 좀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 뭐 골드 오늘 뭐 하방이 거의 확실시해 보여요. 왜냐면 이제 자, 뭐 제가 그 트레이딩 제 이제 그 기법에 있어서 달러 인덱스를 스텝 1으로 체크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 딱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 가지 상품이 있지만 이 달러하고 금하고 비교를 하면요. 다른 상품에서 상당히 재밌어요.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자, 다른 것도 어때요? 지수라든지 오일은 변수가 너무 많아요, 솔직하게. 그래서 봐야 될 게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초보자분들이 제 기법 가지고 한번 매매를 해보고 싶겠다. 그러면 오히려 제가 추천할 수 있는 골드예요, 골드. 골드를 한번 적용해가지고 한번 투자 전략을 짜보시면 쏠쏠하게 재밌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딱 보면 자,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는 거는 제가 지금 달러 인덱스 못 보니까 아마 달러 인덱스가 상승 중에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심플하게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갈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거는 너무 많이 내려왔어요. 너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오늘 하지 마세요. 오늘 하지 마시고 자, 12시 전에 들어오셔갖고 제 기법서를 받으시면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받으시면 그거 받으셔가지고 잠 좀 늦게 주무시겠다 그럼 공부하세요. 공부하시면서 이런 또 신세계도 있구나. 그죠? 신세계 리턴즈처럼 이런 신세계 기법도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지 마세요. 그냥 공부해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골드는 오늘 확실하게 관망 의견 주셨습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수익 낼 수 있는 장이 아니라면 그런 날에는 공부를 좀 더 해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바로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우리 1000명 마스터만의 매매 일지, 기법서 모두 다 받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시면 지금 바로 들어와서 매매 기법서 모두 다 받아갈 수 있고 특히나 골드에 적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마스터님 마지막으로 우리 유로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로도 또 심플합니다. 자, 이제 통화를 또 하시는 분도 개중에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하고 또 반비례 관계 있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면 유로는 무조건 하방이죠. 이거는 거의 100%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해외에 있을 때 외환 거래를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제가 경험도 있고 확실한 식견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이 달러의 상승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크진 않는데 어떻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자, 12시 이후에 그죠? 파월이 이제 발언을 몇 시에 내놓을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어떻게 내놓는 순간 매파적인 발언이 쏟아지면 어떻게 더 하락장을 키우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 매파적 발언이 나올 거라고 보여져요. 안 나올 수가 없죠. 나와야죠. 지금 상황에서. 여기서 갑자기 또 디스플레이션 계속 강조하고 그러면 이제 뒷북 치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그러다가 엉뚱하게 막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게 파워로. 그러니까 그거는 안 할 것 같고. 또 오늘 매도로 보고요.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재기 딱 맞잖아요. 지금 보시면. 자, 지금 22, 30분부터 그죠? 자, 다시 조금 아까 20시 반에 올라가는가 싶더니 여기서 RSI가 자, 어떻게 돼요? 시그널이 나죠. 매도 시그널. 각도도 아주 훌륭하죠. 거기다가 MACD까지 각도가 완전히 꺾여졌어요. 그러니까 딱 보시면 어때요? 자, 5일 이평선, 자, 데드크로스 나왔잖아요. 20일. 그 다음에 여기서 60일 물려 있어요. 자, 60일까지 강하게 뚫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원래 장기 이평선으로 가면은 얘가 상당히 저항을 받고 안 내려가려는 습성을 갖고 있어요. 자, 여기서는 저항을 좀 받았었죠. 여기서. 그죠? 계속 60을 안 뚫었잖아요. 근데 20일을 바로 뚫어버린 거지. 갈 때까지 가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은 너무 많이 내려온 상태고, 자, 이건 좀, 1067까지 하면 다시 올라올 수 있을 겁니다. 1067에서 만약 올라오면 여기서 저항 확인, 5분봉 두세 번 보고, 이것도 짧게, 그죠? 이렇게 오늘 투자 전략을 매도로 가져가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로 같은 경우는 오늘의 매매 전략, 매도 의견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마스터님. 사실 오늘 자정 12시를 기점으로 숨막히는 한 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파월의 좀 청문회도 그렇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물가 지표, 다양한 일정들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좀 마지막 한마디 좀 해주신다면요. 네. 자, 때로는 파생이라는 거는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제가 우리 시청자들한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자, 때로는 아닐 때는 쉬어갈 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현명한 투자입니다. 어떻게 매일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건 신의 영역이에요. 그죠? 자, 요렇게 어떤 확실한 그림이 보이지 않는 날은 어떻게 돼요? 빨리 노트북 덮고 이 방송 끝나는 순간 빨리 주무시는 게 지키는 겁니다. 그죠? 잘못 들어갔다면 어떻게 돼요? 새벽 7시까지 잠 못 자고 토끼는 데서 출근해요. 그러니까 오늘은 절대 그러지 마시고 오늘도 쉬어가고 내일도 있잖아요. 그죠? 자, 지구가 멸망하기 전까지는 파생시장은 존재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 하면 어때요? 내일에서 더 수익 내면 되지. 그죠? 내일은 어느 정도 보일 거 아니에요. 가시권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지금은 정확히 자, 도안이면 무안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우리는 100% 내동 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안 하는 게 맞겠죠. 네, 하지 마시고 오늘 일찍 주무세요. 그래야지 꿈도 좋은 꿈 꿔야 내일 또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아셨죠? 시청자 여러분?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노란 톡방에 들어오실 경우에 중요한 매매 기법서 받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여기에 더해서 내일 오전 9시부터 1000명 마스터만의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자정부터 있는 가장 중요한 일정이 시작되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될 날이기 때문에 내일 더욱더 들어오셔서 방송 이후에도 온라인 무료 방송 함께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시거나 1000명 마스터님 성함 2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고 노란톡에도 바로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1000명 마스터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언급된 내용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최근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등과 같이 당사를 사칭한 패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